네, 우리 시장으로 초점 맞춰서 전략 나눠보는 시간이죠. 김종호 연구위원 어김없이 함께하고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최근의 흐름을 좀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 쪽에서 대형주 반등 일어나고요. 또 게임주와 같은 중소형주가 급락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시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전형적인 그 순환매 장세가 뭐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말까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을 이제 담는 그런 뭐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민망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증시에는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멘텀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제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에 어제 한 1,600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삼성 SDS 쪽에 이제 순매수로 이제 찍히고 나머지가 이제 그 낙폭 과대였던 뭐 조선이나 화학, 철강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뭐 시장을 뭐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1,600원을 매수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삼성 SDS 쪽에 이제 좀 포커싱되어 있는 수급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낙폭과대주를 강하게 샀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뭐 강하게 뭐 지수를 매수한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하게 매도한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재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모멘텀 부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SDS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뭐 분석하기로는 지금 제일모직 상장 전까지 이러한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들, 그러니까 증시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팔고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낙폭과대주 그리고 뭐 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SDS나 아니면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제일모직에 이제 뭐 그 담을 자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좀 부진한 흐름들은 꾸준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이제 530선은 누구나 다 아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들어와서 이제 4번 정도 지지를 받았던 그 자리인데 여기가 이탈되면은 변동성 확대는 조금 뭐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제일모직의 상장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제 6% 넘는 하락, 좀 급락에 지나쳤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내년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물량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4분기에도 시장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 IT 종목보다도 실적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인 증자를 통해서 주식의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고가권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 1,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정말 주가 가기 위해서는 감자해야 된다. 그 유산 감자가 되었든 무산 감자가 되었든 감자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만 나와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감자 없이 과연 주가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지금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보면 특히 그 주니어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년도에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이 꺾인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못 간다라는 제가 제 기준에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스마트폰 때문에 반도체가 간다고 생각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보기엔 좀 어딘가 부족하지 않나, 시장을 보는 눈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IoT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IoT 기기의 대부분에 메모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과 중심으로 지금 IoT를 위한 그리고 SK텔레콤의 가장 최적화를 위한
SOC, 즉 시스템 온 칩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가장 바보 같은 분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IoT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SK하이닉스가 뭔가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볼 만한 이슈고, 오히려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반도체 가격의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멍청한 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매덕주가 넘어가는 SK하이닉스의 물량 자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가 좀 더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건가요? 뭐 하루 이틀 정도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사셔야 될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줄이기 이전에 뭐 3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나타났던 빅랠리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는 주식 물량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감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주시네요. 이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현재의 조정은 매수로 유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정유주에 대한 전략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GS나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모두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정유주의 상승은 이제 좀 이어질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일단은 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랑 연동되는 성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그제 이제 살짝 반등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렸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폭과대주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뭐 랠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이벤트가 한 두 개,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 이벤트가 좀 두 개가 있는데요. 24일 날 이제 그 이란 핵 협상이랑 그다음에 27일 날 이제 오펙 회의가 있는데, 이때 아마 그 이제 향후 그 이제 뭐 유가 산유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흐름이 지나고 나서 아마 유가의 형광이 조금 더 뭐 하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가속화가 될 것이고, 반등을 한다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유주를 뭐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은 트레이딩 전략, 유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 앤 홀드가 먹히는 장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권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준으로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종목군이 최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번 달 들어 좀 많이 빠졌고요. 아모레쥐나 뭐 코스메틱스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른 주식들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주 그리고 뭐 게임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이제 뭐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뭐 트레이딩에서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준에서 한 10% 정도 이상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면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업종 중에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으로 화장품 주식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이상 조정이 받으면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다. 그 중에서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뭐 실적 부분들이 꾸준히 뭐 증가가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코스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이 앞전에 그 YG랑 그다음에 중국의 환야그룹이랑 같이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납품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YG엔터 쪽에서 이제 물량 부담으로 먼저 이제 화장품 주식 꺾이기 전에 이제 뭐 선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일단은 뭐 중국 환야그룹이랑 깡띠그룹과의 이제 제휴가 뭐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초 제품은 33종이랑 이제 색조 50종을 이제 뭐 납품을 하기로, 그러니까 수주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뭐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수준에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이상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화장품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코스온을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 뭐 여전히 선별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동일하십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장품의 성장은 이어지지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전략도 간략히 한번 세워봐야겠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전략과 관심주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채널대에 이제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기술적으로 보시는 자리 지금 뭐 1900 한 25선, 30선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주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CJ 대한통운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말 쇼핑 시즌에서 뭐 IT기 이런 뭐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직구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들이 확실히 이제 커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오늘의 관심주는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